2023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어느 고급 실버타운 앞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위 레이그램넷 투 인폼 유로 시작하는 거절 통보서였습니다.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거절당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가 지난 3년간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올해 79살, 아내는 75살입니다. 우리는 1985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거의 40년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는 LA 한인타운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저는 의류 공장에서, 아내는 한인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20년 넘게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둘째는 회계사가, 막내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토렌스의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어요.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죠. 봄이면 앞마당에 심은 장미꽃이 만개했고 뒷마당 텃밭에서는 상추와 고추를 키웠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정원 가꾸기도 버거워졌어요. 아내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저는 당뇨와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넘어져 팔목을 다쳤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실버타운 입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실버타운을 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자녀들도 찬성했죠. 특히 의사인 큰아들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곳에는 의료진도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두 분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 실버타운을 견학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그 중에서도 골든 선셋 실버타운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라구나 비치 근처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곳은 태평양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죠. 시설도 최신식이었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셰프가 직접 요리한 건강식을 제공했고 한 달에 2번은 각국 요리 페스티벌도 열렸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커뮤니티 분위기였습니다. 입주자들이 서로 가족처럼 지내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어요. 북클럽, 정원 가꾸기 모임, 요가 클래스, 심지어 작은 오케스트라도 있었죠. 견학을 마치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저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여생을 보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월 관리비가 $7,000로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과 연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입주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정증명서, 건강검진서, 신원조회, 그리고 3번의 인터뷰까지. 첫 번째 인터뷰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미국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등등. 우리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생활 40년의 경험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인의 활동, 교회 봉사, 지역 푸드뱅크 자원봉사 등 우리가 해온 일들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 인터뷰는 의료진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 알러지 유무 등을 체크했어요. 다행히 우리 부부 모두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위원회와의 최종 면접이었어요. 이번엔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어요. 미국 시민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0년이 넘었습니다. 1993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고 싶고 아내는 요리 클래스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 요리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특히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 한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 모두 훌륭한 후보자십니다.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사 준비도 시작했어요. 어떤 가구를 가져갈지, 어떤 물건을 정리할지 계획을 세웠죠. 자녀들도 기뻐했습니다. 특히 가까이 사는 막내딸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 거기 시설이 정말 좋던데요. 두 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2주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드디어 봉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합격 통지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application has been denied. 입주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단지 종합적인 심사 결과라고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건강상 이유였나? 면접에서 뭔가 잘못된 대답을 했나? 아내는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4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법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데, 저도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입주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알고 싶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미스터 김. 입주 심사 과정은 기밀사항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40년의 이민 생활을 떠올렸어요. 처음 LA 공항에 도착했던 날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시작했던 우리의 미국 생활. 주말도 없이 일했던 시절, 자녀들 학비 마련을 위해 아껴 쓰고 또 아꼈던 날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던 20년.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을 때도 담담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또 문을 열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첫 손주를 안았을 때의 감동, 은퇴 후 처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다녔던 추억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방인인 걸까요? 며칠 후 이웃에 사는 존슨 씨가 찾아왔습니다. 80대 중반의 백인 노신사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김, 자네 실버타운 입주가 거절됐다며? 정말 유감이네. 그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인종차별 때문은 아닐까? 솔직히 그 실버타운은 백인들만 사는 곳으로 유명하거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닌가요? 맞아.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피해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말이야. 존슨 씨는 자신의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다며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법적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차별받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매일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억울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골든 선셋 실버타운의 이사장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미스터 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나요? 당황스러웠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머리가 백발인 70대 여성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엘리자베스 윌리엄스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거절로 많이 상심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야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죠.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긴장하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입주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편견으로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해고되었고 저희는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이유는 두 분께 다시 한번 입주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특별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새로운 입주 제안서였죠. 월 관리비도 20% 할인된 금액이었고 최고층 스위트룸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윌리엄스 이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에요. 그녀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도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제 조부모님은 아일랜드에서 오셨어요. 그분들도 비슷한 차별을 겪으셨죠.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마음 아픕니다. 윌리엄스 이사장이 떠난 후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의견을 냈어요. 아버지,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곳에 입주하려는 다른 한인들, 아니 모든 소수민족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둘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거절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 한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막내딸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받은 상처는 어떡해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녀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다음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인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으로 우리 부부의 고민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건강한 삶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곳에 가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벽을 허물겠어요?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져야 하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윌리엄스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음식, 전통, 역사 등을 다른 입주자들과 나누고 싶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우리는 드디어 골든 선셋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이웃이 된 로버트 부부는 첫날부터 친근하게 대해주었죠. 우리도 40년 전엔 텍사스에서 온 이방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계셔서 더 다채로워질 거예요. 입주 한 달 후 첫 번째 한국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치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백발의 할머니가 김치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이후로도 떡 만들기, 한복 체험, 전통차 시음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기다려요. 어느 날 윌리엄스 이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풍성해졌어요.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두가 깨닫고 있죠. 그녀는 또 하나의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달부터 스페인계, 중국계, 인도계 가족들도 입주할 예정이에요. 두 분이 만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죠.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때로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각국 요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워요. 처음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죠. 며칠 전 한 젊은 한인 부부가 견학을 왔어요.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알아보러 왔다고 했죠. 여기 한국 어르신들도 계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원 가꾸기 모임을 이끌고 아내는 금요일 요리 클래스에서 한국 음식을 가르칩니다. 지난주엔 손주들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정말 멋져요. 막내 손녀가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만든 불고기 먹으러 할머니 친구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럼 다음엔 잡채도 해줄까? 좋아요. 저녁 무렵 노을이 지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결국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저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종과 문화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해와 소통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도 저는 실버타운 정원에 새로운 꽃을 심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 씨앗이에요. 내년 봄이면 이곳에도 태극기의 꽃이 필 거예요. 그때쯤이면 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노후를 가꾸어 갈 겁니다.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도 당당한 시민으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먼 길을 왔습니다. 1985년 겨울 김포공항을 떠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뒤따라올 이들을 위해서도 길을 닦아야 합니다. 어제는 한국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어요. 아내가 직접 부채를 들고 우아하게 춤을 추었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미세스 김,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90살의 메리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클래스를 열까 생각 중이에요. 함께 하실래요? 정말요? 꼭 참여할게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의미를 발견하죠. 지난달에는 실버타운 소식지에 우리 부부 이야기가 실렸어요. 다양성의 개척자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쓴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었어요. 차별을 경험하고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 되고 싶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다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심지어 주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김 선생님 부부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캘리포니아 전체 실버타운의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된 것 같았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실버타운 대강당에서 합동 저녁 식사가 열렸어요. 각자 자신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 나누는 자리였죠. 우리는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송편을 준비했어요. 멕시코계 이웃은 타말레를, 이탈리아계 가족은 라자냐를, 인도계 부부는 커리를 가져왔죠. 테이블 위에 펼쳐진 다양한 음식들이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이 송편이라는 게 정말 특별하네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깨와 설탕이에요. 한국에서는 추석에 만드는 전통 떡이죠. 반달 모양이 보름달을 상징해요. 아름다운 의미네요. 맛도 정말 좋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윌리엄스 이사장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선생님 부부께 감사드려요.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날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고 우리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희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보름달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참 잘했어요. 그렇죠?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럼요.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겠죠. 맞아요. 때로는 시련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실버타운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한인 어르신 두 가족이 더 입주한대요. LA에서 은퇴한 박 선생님 부부와 뉴욕에서 오시는 최 선생님 부부라고 하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함께 김장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한국 노래도 부르며 지낼 수 있겠죠. 물론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초대해서 함께 즐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다문화 공동체의 모습이니까요. 며칠 전 손자가 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의 영웅에 대해 써야 한다며 저를 인터뷰했어요. 할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한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글쎄, 영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편견과 싸워서 변화를 만든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요. 13살 손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불공평한 일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다음 세대에게는 교훈이 되는구나 싶었죠. 오늘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니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전국 실버타운 협회에서 다양성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죠. 김 선생님 부부의 용기와 포용력이 미국 실버타운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아내와 함께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궁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물을 주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죠. 굿모닝, 미스터 김. 좋은 아침이에요, 로버트. 오늘도 테니스 하시나요? 그럼요. 같이 하실래요? 좋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소소한 교류가 쌓여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어제는 실버타운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 의장을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김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실제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포용력이 뛰어나시잖아요. 큰 책임이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새로 입주하는 소수민족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처음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주말이면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부부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실버타운에 모시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셔서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한국어 서비스도 있고 한인 커뮤니티도 활발해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우리가 닦아놓은 길이 의미 있구나 싶었어요. 내일은 첫 번째 한국 영화 상영회가 열립니다. 기생충을 영어 자막과 함께 상영할 예정이에요. 벌써 5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하네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이 정말 기쁩니다. 돌아보면 처음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아픔에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새로운 사명도 발견하지 못했겠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닫힌 문이 더 큰 기회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문을 열고 더 많은 다리를 놓으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거예요. 미국이라는 다문화의 용광로에서 우리 한인들도 당당한 재료가 되어 더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요. 오늘도 태평양의 석양은 아름답습니다. 아내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은 또 어떤 만남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의 물결이 더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